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기다리자. 정부가 규제책, 공급대책 낸다니까 좀 더 보고 그때 사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장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많이 달라졌죠. 서울 상급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서울 중급지는 또 이미 불이 붙었고, 이제는 또 중하급지까지 서서히 이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1, 2년 전만 해도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집값은 거품이다, 빠질 거다, 이런 말이 주류였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 엄청 올랐는데 고점 아닐까요? 규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데 이번엔 진짜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2의 IMF가 온다는데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6억짜리 뿐인데 그냥 안 사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내가 꼭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 조금만 기다리면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번, 수도권 시장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있는지, 2번, 왜 여전히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3번,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상급지에서 불이 붙고 중급지로 번지고 마지막으로 외곽으로 퍼지며 버블을 완성합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주간 시계열 데이터나 한국부동산 데이터를 보셔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마포 같은 지역은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 들어서는 하남, 광명, 성남은 물론 심지어 용인, 수원 같은 경기도 대표 중급지들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실 기준으로 보셔도 올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 모두 크게 감소 중에 있죠. 이미 서울 아파트는 많이 올랐고 또 지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물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수도권 외곽지까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지켜보자는 사람들은 사실상 오르기 직전의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셈인 거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도 그렇고 저희 상담 이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공통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10명 중 7, 8명은 이럽니다. 지금 사면 제가 고점 찍어주는 걸까 무서워요.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 중 대다수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4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못 샀던 사람들입니다. 즉 시장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은 항상 하락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심리적 두려움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 불리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그 근본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100년 전에는 전 세계가 근본이제였습니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려면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죠. 즉 돈의 가치는 실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법화본이제, 즉 신용화폐 사회죠. 돈은 금이 아니라 신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순간 그건 그냥 장부상의 숫자로 새로 찍힌 돈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돈이 세상으로 풀려나가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자산의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용 창출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을 삽니다. 즉 자산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신용을 더 쉽게 얻습니다. 반면에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지난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여러분의 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DSR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문직 고소득자라 연봉 3억 넘는데?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돈의 문은 부자에게는 더 활짝 열리고 서민에게는 더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전체가 기득권 유리형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의 가치는 계속 높고 있다. 그러니 빚이라도 내서 자산을 사야 한다. 보통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우리는 2% 내지는 3%를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그 이상입니다. 공사비는 5년 사이 31.72%나 상승해 버렸고 인건비, 식재료비, 전기료까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월급은요? 거의 그대로죠. 즉 돈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뜨끈한 탕에서 시원하게 죽고 있는 개구리라는 거죠. 자산가들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그 빚의 실질 가치도 함께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100만 원의 월 상환금은 10년 뒤엔 지금의 50만 원 수준의 가치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10년에 2배씩 돈은 풀리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화폐 시대의 자산 증식 공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듯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기다리자. 정부가 규제책, 공급대책 낸다니까 좀 더 보고 그때 사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장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2022년, 2013년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가 14억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요. 그때가 타이밍을 보는 시기란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대출 여력이 늘어나죠. 그 순간 대기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때 사려는 사람은 수천, 수만, 수십만이 한꺼번에 몰리죠. 앞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걸 아니까 정부도 지금 미리 대출을 묶어놓는 겁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 시점 대출을 4억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가 될 거고 실제로 4억으로 대출을 줄인다는 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출을 점점 안 해주려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즉 지금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자산을 취득하고 무주택자들은 자산 계급이 낮아지는 그 분기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자주 했지만, 그리고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말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급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국 공급량도 내년부터 점점 줄어드는데 서울 공급량은 평균 공급량의 절반, 아니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고금리, PF 위기, 건설 원가 폭등으로 착공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공급 절벽이 다가오고 있죠. 특히 서울은 지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재정비 사업을 전부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절벽은 사실 정해진 수순이었죠. 이건 뭐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공급 가뭄의 신호이고 지금은 그 초입입니다. 즉 수요는 유지되거나 늘고 있는데 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그 사이 대출은 점점 막히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은 단순히 부동산 사이클의 한 국면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자산 격차의 시작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보다 이 시스템 속에서 누가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근본이제 시대엔 금의 부의 기준이었지만 버퍼본이제 시대의 금은 바로 신용입니다. 그 신용을 먼저 쥔 사람들은 이미 한 발 앞서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하락기였던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매수를 해뒀고 뒤늦게 눈치챈 사람들이 2014년 작년에 많이 샀고 그리고 늦었지만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15년 현재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반면에 아직도 지켜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뒤에서 따라잡기 힘든 격차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방어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기다리는 건 안전이 아니라 리스크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신용, 지금의 화폐, 지금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수단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서 중급지 이하의 지역이라도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